안녕하세요. 미래예보 어이제입니다. 12시를 지나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또 다시 한번 좀 국제정세의 싱숭생숭한 소식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미래에는 이런 보안적인 문제에서도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 시간 기분 좋은 미래에 대한 상상의 재료들 가지고 왔습니다. 이 시간 함께 즐겨보시죠. 미래예보 오늘도 미래채널 마이애프 황준원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갑자기 또 추워졌죠. 네. 의상이 딱 바뀌셨네요. 추워서 그냥 이대로 입고 왔습니다. 잘하셨어요. 아니 보면서 항상 뭔가 대표님은 빨강, 노랑 이런 색감을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레이, 모노톤 이런 거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좋아하는 것도 그러는데요. 네. 사실 옷 골라 입는 시간이 아까워요. 진짜요? 또 아깝기도 한데 사실 남자가 네.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맞춰가지고 왜요? 잘 입기도 되게 힘들거든요. 입을 수는 있지만 그런가요? 잘 맞춰 입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네. 중간은 간다라는 생각으로 편리하게 입고 있습니다. 저는 대표님께서 그런 모노톤을 원래 좋아하셔서 쇼핑할 때도 그런 색감만 고르시는 줄 알았는데 뭔가 그 안에 속뜻이 좀 있긴 했네요. 네. 그렇죠? 조금 중간은 간다. 근데 굉장히 또 잘 소화하셔서 아마 이런 패션업에서도 많은 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실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쪽에 네. 종사하시는 분이 아닐까 처음 인상을 보고 그렇게 느꼈었거든요. 많이들 그렇게 오해를 하시거든요. 그쵸. 관심이 어렸을 땐 많았는데 네. 그래서 뭐 오늘 주제도 관련된 걸 가져왔죠. 아, 정말요? 기대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저희는 어떤 이야기를 나눠보게 될까요?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펠리 혹은 독점, 미래 쇼핑 베스트 5를 준비해봤습니다. 펠리 혹은 독점, 여기에 뭔가가 좀 가시 박힌 이야기도 좀 살짝 네. 박혀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미래 쇼핑이라고 하니까 뭔가 더 기대되고. 네. 뭔가 이 쇼핑하는 재미만큼은 여자들도 그렇고 남자들도 요즘에는 정말 좋아하잖아요. 네. 이 시간은 뭔가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 같고. 미래에도 그 시간은 여전하겠죠? 뭐 좀 모습이 바뀔 것 같긴 한데 네. 지금 우리 사회가 물건이 넘쳐나고 있잖아요. 그쵸. 특히나 패션 쪽이 그 공급 과잉에 아주 전형적인 쪽이 아닐까 맞아요. 싶은데요. 네. 그래서 이런 걸 판매를 할 때 앞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판매를 할까라는 고민이 되게 많으신 것 같고 그런 게 편리해지기는 할 텐데 네. 그 편리함을 제공하는 집단이 문제는 이제 대기업 위주로 가고 있다라는 예. 것 때문에 오늘 주제는 편리 혹은 독점으로 잡아봤어요. 그렇군요. 이전에도 여러 번 지적을 해줬던 부분이시긴 합니다. 그렇죠? 자, 미래 쇼핑에도 이 같은 문제점이 좀 반영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기대감 넘치면서도 한쪽으로는 좀 이렇게 가시눈을 뜨고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위부터 공개합니다. 네, 쇼핑하면 역시 아마존이죠. 빼놓을 수가 없는데 입어보고 구매하는 아마존 쇼핑 서비스 워드로브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입어보고 구매하는. 네, 쇼핑몰의 문제점은 입어보고 네. 살 수가 없다는 거. 온라인 쇼핑몰 네. 진짜 불편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였던 거잖아요. 네. 사이즈도 안 맞을 수 그쵸. 있고 실제 모습은 다를 수도 있는데 예. 아마존에서는 일단 최대 15벌까지 결제 없이 일단 집으로 배송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와. 그래서 일단 집에서 다 입어보는 거예요. 네네. 저게 산 게 아니라 결제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우와. 그래서 다 입어본 다음에 네. 마음에 드는 옷만 남기고 나머지는 이제 반송을 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반송했을 때 우리가 반송할 때 문제점은 네. 혹시나 이거 그 환불 안 해주는 거 아니야? 네네. 라는 걱정 환불. 하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네. 이거 배송 보내기 귀찮다. 그쵸. 택배 보내기 맞아요. 그 부분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다 해소를 해줬어요. 일단 반송 비용은 무료이고요. 그 상자에 그냥 테이프까지 다 붙어 있어가지고 네. 그 상자에 넣고 테이프 붙이고 밖에 내놓기만 하면은 알아서 자기네들이 가져간다라고 합니다. 뭐 그 사이에 도난이 되거나 그런 것들도 다 자기네들이 책임진다고 하니까 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편리할 수가 있겠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진짜 15벌을 내가 입어보고 싶은 거를 클릭하면 가져다 준다는 거잖아요. 이전에도 저희가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쇼핑몰 보면은 모델들이 다 이제 170cm 넘으시고 슈퍼모델 같으시고 그리고 어쩔 땐 여기 이렇게 뒤에 찝는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촬영하기 전에. 그리고 제가 입었더니 다른 핏이 나오는 거죠. 네네. 이럴 때 상당히 실망스러운데 저렇게 입어보고 살 수 있으면 진짜 편리할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편리하게 입어볼 수 있다는 것도 쇼핑몰에 가서 입어보면 되게 확실하게 살 수 있긴 한데 네. 가서 입어보기도 되게 귀찮잖아요. 귀찮아요. 입고 있는 거 다 맞아요. 벗고. 자, 그런데 집안에서 내
방 안에서 편리하게 거울로 이렇게 천천히 맞아요. 보고 이렇게 된다면은 사실 이렇게 판매자 입장에서 고객이 천천히 입어보고 구매한다면은 더욱 뭐 살 여지도 있고 그쵸? 하니까 네네. 뭐 그리고 배송한 거 뭐 미안하니까 좀 더 사고 그런 것도 있지 않겠어요? 있을 네.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내 옷이랑 맞춰볼 수가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비스가 정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편리한 거고 네. 사실 아마존은 항상 그 전략이 그렇더라고요. 소비자가 뭘 불편해하는지 거기에 맞춰서 계속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도 생겨난 건데 문제는 이거 그냥 우리 일반 쇼핑몰들 네. 개인이 하는 쇼핑몰들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도저히 할 수가 없죠. 네. 괜히 이랬다가는 진짜 손해만 날 수 있기 맞아요.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고 아마존이라는 거대 자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쇼핑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시도를 할 수 있는 거라서요. 네. 자꾸 이런 식으로 편리해지는 건 좋습니다만 예. 개인들이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자본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자꾸 너무 시장이 이렇게 양극화가 심해지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도 돼요. 네, 진짜 이 서비스를 보자마자 느낀 게 이게 아마존이 아니면 누가 할 수 있겠어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소비자들은 입어보고 직접 입어보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재구매율도 높아지겠죠. 맞아요. 그렇게 되면은 말씀대로 정말 양극화는 더욱더 극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상당히 좀 이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를 고민을 해봐야 될 것 네, 같네요. 맞습니다. 그쵸? 시대는 변하는데 네. 여기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가 상당히 고민이 많아져요. 네, 온라인 쇼핑몰 그 안에서도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이런 기업들만 살아남게 될까요? 앞으로 쇼핑 서비스는 또 어떻게 변할지를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4위로 넘어갈게요. 이제 택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스마트폰 플래시를 활용한 드론 택배, 딜리브 에어라고 읽어야 될까요? 자, 저 서비스도 아마 예. 재밌더라고요. 예. 우리가 드론 택배를 받을 때 저걸 어디서 받아야 될지 고민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저 캠브리지 컨설턴트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한 게 스마트폰 뒷부분에 보면 다 플래시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 플래시 신호를 이용해가지고 드론이 카메라로 그 플래시를 읽게 되면은 와. 바로 내 손바닥 위에까지 택배를 배송을 해주는 거예요. 저게 가능한가요, 대표님? 일단 저렇게 될 수 있다라고 저 네. 회사에서는 저 홍보 영상을 만들어 둔 거고요. 네네. 그러니까 GPS를 통해서 대략적인 위치는 파악하고 한 30m 높이에서 택배를 와. 안전하게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완전히 착륙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쵸. 오히려 날개에 뭐 다친다거나 그럴 위험도 없으니까 네. 저런 방식을 또 고안을 했더라고요. 저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뭔가 서프라이즈하게 선물을 주고 싶은 날 있잖아요. 네네. 아까 보니까 그 여성 소비자가 꽃을 받았던데 네. 그렇게 선물하는 것도 너무 뭔가 미래에만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기분 때문에 로맨틱하고요. 어때 로맨틱하게 보이시나요? 그렇게 네, 네. 되면은 드론이 이렇게 내려주고 하면은 뭔가 조금 멋이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는데. 저는 되게 신기할 것 같아요. 제 손 안에 딱 꽃이 도착하거나 네. 선물이 도착하면은 거기서 열어보는 그 기분은 좀 다를 것 같거든요. 뭐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도 앞으로는 생길 개인의 수 취향. 네.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드론 택배가 점점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도입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 연구 개발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아이슬란드 수도에 드론 택배 서비스가 시작이 됐는데 거기는 어떻게 도입이 됐냐면은 집 앞까지 와서 택배를 내려주는 게 아니라 그 드론 택배가 착륙하는 지점이 따로 있어요. 주차장처럼요. 네, 이렇게 그래서 정류장. 거기에 가가지고 이렇게 네. 물건을 받아오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네, 네. 그 아이슬란드 수도 레이캬비크인가요? 네. 그쪽 지방은 워낙에 이렇게 도로가 좀 꼬불꼬불 되어 있고 연결이 끊어져 있대요. 그래서 택배로 이렇게 가게 되면 자동차로 가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네. 이렇게 드론으로 날라서 가게 된다면 빨리 배송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수단이기 때문에 네. 과연 우리 앞마당에 올지 아니면 아파트 어디 주차장이 착륙을 하게 될지 드론 택배가 왔다 신호가 오면은 내가 집 앞으로 나가서 손바닥 위로 받게 될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 계속 고민 중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사실 우리가 지금 택배 서비스를 너무 편리하게 이용을 하잖아요. 네. 오늘 오전에 내가 주문한 물건이 오늘 저녁에 올 수가 있단 말이죠. 네. 우리나라는 이렇게 모든 게 좀 편리하게 잘 갖춰져 있는데 진짜 말씀대로 아이슬란드 같이 좀 뭔가 교통 문제가 있는 곳이라면 드론
택배 서비스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도심 지역보다도 오히려 저렇게 뭐 지방에 레이캬비크도 계시거나? 도심이지만 이렇게 네네. 지형이 조금 험난한 곳. 그리고 저도 지방으로 집값 때문에 네. 좀 지방에서 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는데요. 네네. 그때 늘 드는 고민이 쇼핑하기 힘들 텐데 편의점 그래서. 가려면 이거 얼마나 가야 되는 거야? 맞아요.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조금 꺼려지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외곽 지역은 어느 한 기점 마트에서 드론 택배로 이렇게 싹싹 보내주게 된다면 그런 네. 불편함이 싹 사라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소규모에서는 사람이 이렇게 운전해서 하기에도 시간도 많이 들고 하는데 드론 네. 택배로 하게 되면 그 비용도 절약이 돼요. 오, 그러네요. 그래서 도심 집중 현상을 분산시킬 수 있는 그 한 오. 방법이 되지 않을까. 네. 하지만 이것도 역시나 네. 대기업의 자본이 없으면 그쵸. 하기 힘든 거라서 맞습니다. 그냥 동네 슈퍼마켓에서 드론 택배를 쉽지 하지는 않죠. 않으시겠죠. 맞습니다. 아, 진짜 계속해서 정말 편리해질 수 있겠다. 그리고 지방에 있는 많은 소비자들까지도 편리함을 느낄 수 있을 텐데 라는 그 뒷면에는 이런 생각들이 끊이지 않네요. 대기업들 말고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또 살아날 돌파구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4위 살펴봤고요. 다음은 3위로 가겠습니다. 네, 3위는 중국의 무인 편의점 하나 보여드릴게요. 빙고박스라는 회사이고요. 네. 아, 요즘에 무인 편의점이 대세인 것 같아요. 일본, 미국, 중국 난리거든요. 지금 아무도 없는 거죠? 네, 저거는 지금 중국 상하이에서 운영 네. 중인 곳이고요. 네. 중국은 QR코드 많이 이용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렇게 찍고 들어간 다음에 뭐 점원도 없으니까 느긋하게 쇼핑을 하고 네. 이제 또 QR코드 그리고 물건 인식은 RFID라고 있어요. 그런 걸 이용해서 또 계산을 하게 되고요. 계산을 안 한 물품이 있다라고 판명이 된다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라고 해요. 아, 그러구나. 네. 네네. 자, 그리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쵸. 저렇게 카메라를 통해서 예. 보는 사람도 있고 24시간 대기 직원이 있대요. 아. 그래서 원격으로 통화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 불편함들을 꽤 이렇게 감소시킨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사람을 안 쓰다 보니까 역시나 중요한 건 운영 비용이 줄어든다는 인건비요. 거죠. 그래서 15% 정도 운영 비용이 절감이 된다. 네. 이렇게 무인 편의점 생겨나는 건 역시나 인건비 낮추자는 거죠. 사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18년 1월부터는 최저임금이 이제 높아지게 맞아요. 되죠. 이렇게 되면은 많은 이제 프랜차이즈 사장님들이 힘들어 하신다는 이야기를 네. 많이 하는데 특히 편의점도 마찬가지잖아요. 24시간 운영해야 하니까. 무인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인건비에서는 가장 특화된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한국에서도 그래서 자꾸 무인 편의점이 생겨나고 네. 있고 지금 보니까 생겨났어요? 5곳이 있어요. 아, 전 한 번도 못 가봐가지고. 네, 그 별로 많이 있지 않고 서울 지역에 중심이 되어 있고요. 네. 세븐일레븐이 한 곳 운영하고 있고 네. 이마트24라고 있잖아요. 네. 이마트에서 운영하는 거. 그게 4곳이 있어요, 서울에. 아. 근데 그중 2개는 네. 야간 시간에만 운영이 되고요. 예. 무인으로. 오. 그리고 낮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나머지 2개는 24시간 아예 무인으로 돌아간다라고 해요. 우와, 가보고 싶네요. 네, 국내도 자꾸 이렇게 하려는 게 네. 최저임금식이 올라가죠. 그 야간에는 사실 손님이 없는 편의점들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야간 시급은 또 더 세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인 편의점을 도입해야 된다는 거.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젊은 사람들이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네. 무인 편의점 도입을 안 하면은 그 운영이 안 된다라고 해요. 정말요. 네, 한국도 지금 계속 생산 가능 인구라든지 젊은 사람들 이 출산율도 저하되고 하고 그쵸. 있다 보니까 노동력 부족 현상이 곧 일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무인 편의점의 도입은 우리가 아마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방향? 없는 아마 미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군요. 이것 역시 중소기업들이 뛰어들기 좀 힘들긴 하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마트24 편의점이 맞아요. 딱 지금 봐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보면은, 네. 야, 이거 편의점도 대기업 위주로 돌아가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편의점 업체도 워낙 또 경쟁이 치열한데요. 그 안에서 미래형 편의점으로 먼저 나서서 선두하는 업체들이 살아남을 거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무인 편의점 그리고 그 앞으로의 행방을 또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무인 편의점 3번째로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2위입니다. 네, 2위는 제가 아주 관심 있게 보는 분야거든요. 인공지능이 골라주는 의류 쇼핑몰이에요. 미국의 스티치 픽스라는 회사 아주 주목하실 만합니다. 네, 어떤 서비스예요? 자, 저기는요, 일단 쇼핑몰이 달라요. 쇼핑몰 들어갔을 때 옷을 고르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오. 대신에 나의 취향을 정말 상세하게 기록을 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옷,
그리고 소비 패턴, 나의 취향 같은 걸 다 입력하게 되면요. 네. 인공지능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옷을 일단 한 9개 정도를 인공지능이 골라요. 오, 그리고 네. 최종적으로 스티치픽스에 고용이 된 스타일리스트가 네. 그 중에 5가지를 골라서 예. 고객한테 무조건 보내주는 거예요. 고르지도 않은 옷 5개를. 입어보라고 하는 네. 거죠. 추천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만 남기고 또 네. 반송을 보내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어떻게 마음에 들까요? 그게 추천 성공률이 네. 80% 이상이래요. 그러니까 10명한테 좋네요. 보내면 8명은 그중 하나 정도는 다 산다라는 얘기가 되겠거든요. 우와. 자, 그러니까 네. 너무 신기한 거죠. 그쵸? 이 쇼핑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시간도 그쵸. 없고, 아유, 나 귀찮고 내가 마음에 드는 옷 그냥 보내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맞아요. 정말 취향 저격인 서비스가 될 수가 있겠죠.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도 그렇지만 내가 보는 내 모습, 내가 맨날 보는 옷들 말고 남들이 한번 추천해줘보는 옷을 네. 입어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 새로운 시각으로 나를 보게 되면 또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고 좋을 것 같아요. 경험 맞아요. 자체로는. 어쨌든 나의 취향을 분석해서 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걸 보내주는 경우는 아마 적을 것 같고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또 스타일리스트가 픽업을 그쵸.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여기에 쓰인 그 데이터 분석 기술이요. 그 넷플릭스 있잖아요. 네. 넷플릭스의 기술자들이 또 이 서비스를 만들었다라고 해요. 아, 그 그러니까. 추천 서비스 있잖아요. 넷플릭스에. 네. 그걸 오. 그대로 의류 시장에 도입을 한 거기 때문에 와. 앞으로 쇼핑몰도 엔지니어들이 운영을 하게 되고 더 필요해진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요. 오. 예쁜 쇼핑 모델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 취향 저격을 해줄 수 있는 그 알고리즘을 만드는 엔지니어들이 네. 쇼핑몰을 열게 되는 아주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 있는 거고요.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아마존도 그렇고 이 스티치픽스도 그렇고요. 선 배송 후결제. 그러네요, 정말. 일단 입어보고 마음에 들면 사세요라는 거 서비스가 자꾸 미국 시장 중심으로 늘고 있어요. 이 스티치픽스는 알아보니까요. 네. 지금 이제 기업 IPO 공개를 앞두고 있는데 오. 기업 가치가 4조 원 수준이래요. 그게 뭐랑 비슷하냐면 현대건설, 삼성중공업 수준이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니까 와. 또 새로운 유니콘 기업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서비스 분명히 한국에도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앞으로 지켜봐야겠네요. 쇼핑에 있어서 굉장히 큰 패러다임 방향을. 전환이 있을 네. 것 같아요. 저도 듣는데 굉장히 신선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요. 의료계에 있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때지만 뭐 반송이라든지 반품, 뭐 교환 이런 문제점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선배송 후결제 하게 되면 이런 비용들도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꼭 필요한 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일단 해봅니다. 취향 저격을 해주니까 맞아요. 네. 실패율도 줄어든다는 거. 네. 굉장합니다. 이거. 네. 스티치박스는 이제 곧 IPO를 앞두고 있어서 이것도 한번 지켜보셔야 될 뉴스가 아닐까 싶네요. 마지막 1위 남아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1위는 다시 아마존이에요. 네. 택배는 택배인데 택배를 집 안까지 들어와서 해줍니다. 아마존 키라는 서비스예요. 택배 기사가 집 안에 들어온다고요? 네, 안까지 들어오는 게요. 네. 미국 같은 경우 도난 사고가 많다라고 해요. 경비원이 없고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네. 저런 서비스가 자꾸 생겨나고 있는데요. 저기에 필요한 게 일단 스마트 도어락. 그리고 홈 CCTV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뭔가 배송을 받을 일이 있을 때 택배 기사가 오게 되면요. 그 물건을 바코드로 스캔하게 되면은 네. 이제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거예요. 예. 스마트 도어락에. 그렇죠. 네네. 자, 그리고 그 배송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CCTV로 녹화가 돼서 소비자에게 전송이 되는 거죠. 아. 자, 저렇게 되면은 집에 물건 받아줄 사람이 없어도, 그리고 네. 경비원이 없더라도 네. 좀 더 안심하고 물품을 받을 수 있다, 더욱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저렇게 또 서비스가 시작이 된다라고 합니다. 도난 사고는 확실히 좀 줄어들겠는데요. 그럼 스마트 도어락을 따로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네, 스마트 도어락이랑 그 홈 CCTV 세트로 판매를 네. 하고 있는데 한국 돈으로 약 27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만약에 혼자 사는데 무인 택배함도 없고 경비원도 안 계실 때 네. 이거 꼭 필요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맞아요. 앞으로는 진짜 집 안까지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월마트에서도 사실 먼저 이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아, 10원 도입을. 그래서 그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실 근데 수 아니 있겠죠. 어떻게 집안에 내 집에. 이렇게까지 들어와라는 불안감이랑 네. 택배 기사
고생 좀 그만 시켜라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네, 여기서 그쪽은 포인트는 생각 못했네. 뭐냐면은 스마트 도어락 그리고 홈 CCTV라는 새로운 사물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또 새로운 서비스가 생겨난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사물 인터넷 인프라가 구축되면 또 다양한 네. 서비스들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위로 또 꼽으셨군요.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5위부터 1위까지 미래 쇼핑 모습들 쭉 살펴봤습니다. 시사점 어떤 부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네, 앞으로 쇼핑은 일단 효율성 최적화를 위해서 네.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드론, 신기술들이 다 총동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자들에게는 편리하겠지만 네. 이 기술을 독점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중소기업에서 쉽사리 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과연 너무나 많은 이런 산업 영역들이 대기업 쪽으로 편중되지는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네. 때 이제 뭐 고용 시장이라든지 산업 성장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네. 저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또 고민을 하고 네. 대책을 세우고 또 다른 방향으로 중소기업이나 개인들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빠른 좀 시급한 대책 그리고 정부 쪽에서도 이런 지원들도 같이 좀 해줘야 되잖아요. 중소기업들에게.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죠.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살펴보게 되네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래의 쇼핑, 우리 취향을 저격하는 대기업들이 살아남을 가능성 상당히 높아집니다. 중소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돌파구를 또 정부와 함께 업계에서도 많이 노력해서 좀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미래예보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엔 또 미래예보 새로운 진행자와 함께 이 시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옵니다.